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열린 광주 김규범입니다. 고물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사회적 기업 통합지원센터 박상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서는 사회적 기업 통합지원센터에 몸담고 계시는데 요즘 사회적 기업 이렇게 자주들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우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회적 기업은 보통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나 기업들을 말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보통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사회적 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사회적 기업 기본법 어떤 취지로 만들었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사회적 정확한 명칭은 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고요. 아, 육성법이요? 예, 네.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랄지 사회적 목적, 사회적 경제를 확산해보자 네. 이런 취지로 그 법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 법 안에 이제 취약계층을 어떤 사람을 취약계층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랄지 또는 그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가 어떤 건지 서비스의 범위 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또는 지원 조건이나 또는 요건 또 참여의 방법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정부가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 계획 또는 실태 조사 이런 내용들의 이 법의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이러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7가지의 그 인증 요건을 법에다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확대되어 오고 있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광주 지역은? 네. 지금 인증받은 곳이 광주에 27곳이 있고요. 27곳. 또 이제 인증은 못 받았지만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62곳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마을 기업도 지금 23개 정도 있기 때문에 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총 합하면 한 110여 개 이상 정도 그렇게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지역의 사회적 기업 뭐 유형이라든가 뭐 업종들은 어떻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참고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27개 중에 업종별로 보면 교육 분야가 한 3곳, 사회복지 분야는 4곳.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뭐 방과후 활동이랄지 뭐 자기 주도 학습이랄지 이런 분야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그 운영하는 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관광이 이제 7곳. 비교적 우리 광주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좀 많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 간병도 한 군데 있고 환경 분야 또 4군데. 뭐 기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별로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그 유형이 있습니다. 뭐 일자리 제공형이냐, 사회 서비스형이냐, 뭐 기타형, 혼합형, 뭐 지역사회 공헌형 이렇게 5가지의 유형을 그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유형들이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이 이제 주로 많고요. 또 뭐 사회 서비스형도 이제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조직의 형태도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회사 형태냐, 아니면 사단법인의 형태냐, 아니면 민간 그 단체 형태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광주는 비교적 그 사단법인의 형태가 많습니다. 한 10곳 정도는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식회사도 한 4군데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5년여 동안 이렇게 운영해온 사회적 기업 성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는 뭐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정부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 취약계층에 또 이 법에 가 보면은
취약계층을 30%를 의무 고용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참고적으로 이제 청년 실업 분야는 그래도 좀 그동안에 좀 미진했다고 좀 보는데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는 그 노동부에서 네. 청년들만을 별도로 그 겨냥한 그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됐고 또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뭐 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가 다문화, 그다음에 세터민, 네. 아까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이제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사회적 네. 기업을 되려면은 그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근데 그 업종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 분야랄지 사회 서비스랄지 이런 다양한 그 사회적 기업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고 네.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참여하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네. 조금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은 오히려 그 창업하는데 많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켰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사회적 경제 굉장히 중요한 네. 그 단어이고 의미가 네. 있습니다. 이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빈부격차 문제랄지 네. 사회 양극화랄지 또는 그 자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실업 문제랄지 이런 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는 보충해주고 네. 해결해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 경제를 네.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네. 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기반이나 여건 조성이 필요한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사회, 비영리 법인과 같은 이 사회 공헌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데 이 같은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사회적 기업들이 잘 수행해 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네. 아주 그렇게 많은 효과를 누렸다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러나 네. 이제 어떤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 공동체 운동이랄지 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랄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뭐 취약계층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그 인식을 좀 바꿔줬다랄지 홍보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 이상의 네. 어떤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계가 지속성과 자립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자금이 이제 투입되는 이런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또 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된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 의존적이 되었다고 네. 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이런 네. 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5년 정도의 지금 우리가 육성법에 시행된 지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립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정부 자금이 끊기면서 이 문을 닫는 사회적 기업들도 좀 늘어났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안이 있습니까? 예,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네. 요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네. 조건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되면서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커다란 의미에서 좀 시장 공공 시장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제도적인 법적인 행정적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잡아주는 게 중앙 정부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거기에 발을 맞춰서 마케팅이랄지 또는 네트워크랄지 좀 사회적 기업들이 좀 그 지역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적인 모델 발굴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런 것들이 좀 지자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을 그동안에 어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그냥 그 지원을 보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가는 구조였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이제는 조금 스스로 좀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또 정부의 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스스로 성숙된 어떤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 기업이 그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유럽 같은 데는 시민사회가 먼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 운동을 한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정부가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시민사회가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 이런 사람 보통 사회적 기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는 그 철저한 그 책임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어떤 이런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또 사회적 기업가 이런 분들이 서로 공동 노력을 해야만이 자립성이 확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끊긴 그런 곳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제도적으로는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간 그 지원을 받고요. 인증이 되고 난 뒤로는 또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총 5년 동안의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그 법의 의미는 5년 동안에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라. 그런 그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5년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요즘은 굉장히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서 그 수익 모델이나 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지금 시급한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다 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 일자리이지 않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단기 이제 일자리 아까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비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그 자립성이 확보 안 되고 수익성이 지속적이지 못하면 단기 일자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단기 일자리를 장기 일자리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5년 인증된 기간 중에 지원이 끝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그 지원이 끊긴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사업 기회랄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지금 마련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지금 시행이 되면 아마 그것은 지금 그 공공시장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지원 기간이 끝나는 기업들도 그런 공공시장에는 아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그 사회적 기업들도 좀 시장에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자립성도 어느 정도 좀 확보되고 수익도 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래도 지금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나 재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육성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 자체로만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측면 매우 중요하다. 이제 별도로 이제 오히려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 이제 정부보다는 시민사회나 민간 분야에서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 또는 체계 이런 걸 갖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이 정도로 좀 확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나 또는 민간 분야에서 많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나 기금이나 이런 펀드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그 지방에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그 사회적 기업들이 충분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 통합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광주의 사회적 기업 통합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이 통합 지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네, 통합 지원센터는 이제 그동안에 지금 법이 제정된 5년 동안에 지금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했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효과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는 연구 결과랄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각 중앙 부처마다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지금 행안부는 마을 기업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와 유사한 일자리 사업의 형태를 많이 지금 그 중앙 정부가 하고 있죠. 예산을 투입해서. 또 최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도 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면서 협동조합을 또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민간 그 단체에서도 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통합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우선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하고 행안부의 마을 기업을 우선 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올해는 통합 지원센터를 이렇게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체계를 지금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센터의 기능을 하는 이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에는 아주 많죠. 국내에는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개인 기업들이랄지 컨설팅 회사도 있고요. 또 지원 사회연대은행이랄지 지원 기관이랄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고 이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 기관들은 거의가 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가 선정한 지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한 민간 기구로는 이제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민간 기구로서 역할을 조금 하는 기구들이 있고 외국에는 상당히 좀 발달된 유명한 그런 기관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사회적 기업,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마을 기업, 이처럼 다양한 단위의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각각 산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왔는데 이들의 차이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요. 이제 마을 기업은 보통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거나 그 지역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그 사업의 양쪽의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같이 마을 기업은 지역성이 조금 강조된다거나 또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주체가 행안부고 또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인증 제도랄지 이런 것은 아직 없는 반면에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는 어떤 그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철저하게 이건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1인 1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을 또 그 배당하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자유롭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공익성이랄지 어떤 영리 활동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통점이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 이를 넘어서는 좀 새로운 경제 대안의 이런 기반으로 만들어갈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의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 통합, 아까 같이 뭐 저소득층이랄지 어떤 그 사회 취약계층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거나 행복한 그 지역 사회를 만든다거나 이런 그 사회 통합적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가장 중요한 또 일자리 창출, 그러한 그 노동 통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 그 일자리 창출에 조금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을 좀 평가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사회 통합도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같이 단기적인 일자리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나 지자체나 시민사회 또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당사자인 그 사회적 기업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그 체인지 메이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조적인 변혁가다. 그분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 즉 사회적 기업 사장님이죠. 이분의 그 아이디어, 마인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단기로도 끝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 사회적 기업가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과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이 또 사회적 기업 상품에 대한 관심과 정보, 이 부분에 시민들이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또는 사랑, 협조 이런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뒤지고 자본이나 기술 이런 모든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좀 필요하다. 또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활용하는 그 지역사회 운동 이런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심 또 제품에 대한 또 그 홍보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신 그 정보랄지 이런 것은 또 우리 기업에서 활동한 기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면은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내용들이 다 그 게재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그 NGO 센터의 홈페이지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두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면 또 안내도 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나 홍보, 마케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안내하고 저희들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이 그 찾아와 주시면 상담도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열린 광주. 오늘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